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 관련 뉴스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헤드라인에 오르지만 변화는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국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전문가 진단도 나옵니다. 유엔 경제 제재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계속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 본국으로 많은 달러를 보낸다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전했습니다. 8주 연속 내려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문 대통령이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저널리스트로 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30명 미디어 피플에 선정된 세라 정 씨가 팍스와 브레이트바트 등 보수 매체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곧 뉴욕타임즈에서 일하게 될 세라 정 씨가 백인을 차별하는 트윗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공격은 언론 자유와 인권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7월도 전문가의 예상에는 못 미쳤지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별로였고 연방정부의 빚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집니다. 연방정부가 자동차 연료 효율 기준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 나오자마자 19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가솔린값 부담이 커지고 자동차 업계는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오일 업계만 큰 부자가 됩니다. 연방정부는 연료 효율성을 낮추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보국 조금 북한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외무장관들 회의하는 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했었던 약속을 안 지킨다. 한마디로 그런 표현이잖아요. 핵 개발을 계속 한다던가 또 뭔가 시설을 확충시키고 한다는 그 미국의 정보국의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 유해도 보내주고 유해는 비핵화와는 상관없는 별도의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편지는 수요일에 8월 1일에 이제 유해 송환 그때에 보낸 편지로 역시 러시아가 빨라요. 뉴스가 미국이나 한국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세라 후카비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해주더군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미리 얘기를 해주고 미국 언론은 이제 그 브리핑하는 그 정규 시간에 얘기를 해줬다는 건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글쎄요 러시아와 미국이 어떠한 그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게 너무나 세계 역사에 중요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그 서로 다른 입장이 정보국, 폼페오 국무장관, 대통령 사이에 있는 것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딱 갇혀 있는 듯 보이지만 북한 핵 문제가 그렇지 않다 하고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네시어스 그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를 쳐다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우스 코리아에서 정확하게는 판문점 그쪽에서 남한과 북한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지난주 며칠 전이죠. 양쪽에서 이제 장군들이 만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판문점에서부터 무력 같은 것을 줄이고 서해의 훈련도 줄이고 그런다는 얘기를 미국도 쳐다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키 이슈가 미국이 좀 안 하려고 하는 종전선언인 것 같긴 하지만, 물론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큰 그 도움이 되지만 북한이 안보 걱정 없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 서울과 남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 칼럼니스트의 얘기예요. 어쩌면
중국의 헤게모니를 좀 그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다. 지금 다 서로 게싱하는 겁니다. 게싱 게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남북한은 안 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국이 북한을 향해서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세계은행에 함께 가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라 하는 것도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그 경제 정책 같은 것에도 자문을 그 세계적인 시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에서도 달라진 것이 있는데 7월 27일이 이제 그 정전 선언을 했었던 그때마다 북한에서도 큰 그 빅토리 행사를 하잖아요. 늘 우리는 그 미국이 주도한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뭐 이러한 방송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요. 전에 CIA에서 일했던 로버트 칼린 씨가 얘기하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올해는 미국이 주도한 제국주의 침략이 아니라 그냥 제국주의자의 침략이었다. 미국을 뺐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지만 의도적으로 계산을 한 미국을 배려한 그런 그 변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어찌 보면 한국 정부에는 당연히 그 리포트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스웨덴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도 지금까지 하기도 했고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북한 이슈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국가인데 스톡홀름의 그 코리아 센터 한반도 그 안보 정책 개발 연구소에 특별히 이제 그 한반도 부서를 굉장히 강화했잖아요. 뭐 아마 그 기금 자체가 국제교류재단에서 많이 그 보낸다고 하니까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상수 씨인데 이분이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뭐 동북아시아 전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뭐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외국 언론과도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북한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게 이제 38 노스 주로 이제 위성 이미지 같은 거 많이 하고 오피니언 실초 그리고 NK 뉴스, 노스코리아 뉴스인데 노스코리아 뉴스와 어제 굉장히 그 긴 내용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본인이 이제 5월 달에도 북한에 다녀왔는데 그런데 그 북한이 원하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수 박사가 지적을 하기를 북한이 무조건적인 경제 지원을 크게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외국 투자를 원하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한 나라에 제한을 두지도 않고요. 그런 경우는 의존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외국 투자도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게 이제 마켓을 오픈을 해야지 되고 급하게 경제 협력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고 정치적인 불안정이 오고 하기 때문에 중국, 뭐 한국 이런 다국적인 경제 개발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어찌 보면 더 그 중요한 것이 북한이 중립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이 이상수 박사가 북한의 뭐 외무성이든 뭐 어떤 그 주체가 됐던 그런 많은 자료를 본인이 분석을 해서 지금 내놓은 것이 중립국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종전을 해줘야지만 움직인다. 비핵화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는 그 애틀란틱이 이렇게 보도를 했었잖아요. 미국과 한국, 중국은 없었어요. 거기에 한국, 북한,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할 때 그때 이제 맞바꾼다는 거죠. 비핵화 리스트 우리가 어디에 얼만큼 이만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고 그리고는 이제 뭐 좀 인스펙션도 허용을 하고 특히 그 영변 핵시설은 좀 그 민간용으로 바꾸고 그게 어제 애틀란틱의 보도였는데 지금 그 안보정책개발연구소요 스톡홀름 코리아 센터의 이상수 박사는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종전선언을 해주고 평양이 비핵화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완전하다고는 안 해요. 완전한 비핵화라고는 안 하는데 비핵화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그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적을 한 것.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지금 뭐 그 리용호 북한의 외무상을 초대를 하기도 하고 방문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엔이 9월 달에 다시 그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대로만 간다 할지라도 지금 북한 근로자를 더 이상 받지 않아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굉장히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나와 북한에 관한 뜻이 똑같고 나를 많이 도와줄 거다, 앞으로도 도와준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사람들을 계속 그 받고 있거나 일하는 그 이민 노동 계층으로요. 아니면 더 확대를 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크게 잘 알려진 회사에서는 공적으로는 우리가 9월 이후에는 뭐 새로운 사람을 받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작은 회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월스트리트저널이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뭐 러시아 정부에도 물어보고 했더니 이 작은 중간급에서 작은 회사들은 정부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했다. 북한 사람 받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 사람 다 받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노예처럼, 그것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는 거는 모르지만 너무나 기꺼이 뭐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군인 같대요. 엄격한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는, 새벽에 뭐 7시부터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다. 건축업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밤 10시까지, 어떤 때는 12시까지 2시간 정도만 중간에 쉬는데, 쉰다는 게 사람이 먹어야지 되잖아요. 말린 생선과 쌀, 뭐 공사 그 터에서 먹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요. 돈도 꽤 받아요. 보니까 북한의 그 노동비에 비교를 하면은요, 10만 그 루블이라고 하니까 한 달에 $1,600 정도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1년에 지금 북한에서 10만 명 정도가 바깥에 나와서 뭐 20억 달러는 북한에 보낸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쿠웨이트라든가 폴란드 이런 나라는 북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지도 않고 우리는 스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꼭 이렇게 그 건축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농산물이라던가 그런 그 거대 기업들도 이 북한 사람들이 너무 일을 그 잘하니까 계속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이게 이제 그 회사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어떤 그 역할까지 그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런 정도의 분위기를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밑 작업은 계속되는 거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soo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날을 본인이 이제 만날 그 방법을 모색을 한다던가 뭐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고 뭔가 변화는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가장 뚜렷하게 와닿는 것이 지금 중립국의 위치로 부상을 하고 싶어 한다 북한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는 것은 좀 후반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미국 경제 뉴스와 함께요. 잠시 뒤에는요,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하지만 곧 뉴욕타임즈에서 일하게 됩니다. 세라 정 씨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어느 그 주체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공격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하소연을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세라 정 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세라 정 씨 같은 경우는요, 데일리 콜러, 팍스 뉴스, 브레이트바트, 인포월즈, 대단히 극우적이거나 보수적인 매체로부터 어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요.
제가 다 아프더라니까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같은 그 비슷한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 한 90분 정도 연설을 하는 동안에 언론을 또 얼마나 때리던지, 그렇게 그 언론을 때리고 언론을 때리면서도 가짜 뉴스를 전한다고 본인이 가짜를 말하면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 매체들이 이제 겨우 30살도 안 됐어요. 뭐 하버드 법대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 젊은 세라정 코리안 아메리칸을 얼마나 때리는지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은 때려주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요. 물론 뭐 인포워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음모론을 많이 얘기하는 매체인데, 뭐 팍스, 뭐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습니다. 데일리 콜러 굉장히 아주 보수라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브레이트바트 하면은 뭐 극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브레이트바트에서 특히 많이 때렸어요. 세라정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벌즈라는 그 테크놀로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가 어제 발표하자마자 앞으로 그 뉴욕타임즈의 테크놀로지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테크놀로지 저널리스트로. 그러니까 그 2014년도, 지금이 2018년이죠. 이 세라정 씨가 백인에 대해서 트윗에서 한 것을 쭉 나열을 하면서, 뭐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요. 조금 한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다 자라서 또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와닿기 어려운 그런 그 트윗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백인은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강아지가 소화기에 피피하듯이 소변 보듯이 그렇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올드한 그 백인들 골리기라든가 이런 그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이런 그 매체에서 비난을 하니까 인종차별주의자다, 반백인인 사람이다, 이 세라정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세라정이 정말 미안하다, 내가 2018년도에 약간 풍자한 것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에이시안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도 나를 인종적으로 또 성적으로 차별을 한 것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단어만 바꾼 것도 있어요. 본인이 그것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 트위터 화면에 이 세라정 씨가요. 그래서 화면 좀 바꿔서 풍자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 오레곤주에서 포틀랜드에서 아마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능력이 훌륭한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오늘 아침까지도 이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이시안 워먼이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하고, 누군가가 이제 또 두둔을 해주지 않겠어요?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둔을 해주면 그 두둔한 사람이 트위터상에서 라스트 네임 두둔해준 사람 이름을 보고, 너 유태인이지? 그러니까 가재가 개편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두둔해준 사람이 그럴만했어. 이 세라정이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독일계거든, 유태인 아니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인포워즈 같은 이 사이트는, 인포워즈의 알렉스 존스가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 다 배우들이, 어린아이들 배우들이 죽은 척하고 정말 누워 있었던 거다, 뭐 이런 거 많이 퍼뜨렸잖아요. 그 뒤에 학교의 부모들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고소도 하고, 얼마 전에 뭐 법원에도 가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음모론적인 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명히 드러난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많이 본인의 매체에서,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도 내려지고, 또 어디죠? 어떤 소셜미디어에서도 30일 동안 이 사람 금지령을 최근에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포월 같은 데서 보면은
뉴욕타임즈는 이 세라정이 인종차별적인 이런 트윗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사실은 6개월 전에도 이 테크놀로지에서 일하던 그 저널리스트가 뭔가 그 인종적인 그런 그 트윗을 했는데 그게 누군가가 거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라정 씨는 하버드 법대를 2014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법대를 다닐 때 그 하버드 저널 오브 로에 저도 역시 그 본인이 그 일을 했고, 그리고 나서 포브스가 30세 미만의 30명의 미디어에서 정말 그 출중한 인물, 여기에 이제 그 뽑혔던 사람이에요. 저는 전에 제가 애틀란틱을 잡지를 좋아하니까 애틀란틱의 그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쓰는 것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에도 썼고, 그래서 현재의 그 뭐 직원인 그 벌지에서는 이 세라정을 굉장히 그 두둔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도 당해봐, 인터넷상에서 에이시안이라고, 여자라고 당해봐, 그 정도 풍자해서 단어 좀 바꿔서 하는 것, 그것도 이해 못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더군요. 그 사이에 사실이 아닌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MS-13 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MS-13 갱이, 미국의 갱이 무척 많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또 그 여러 그 보수 매체도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이 MS-13 갱을 많이 키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MS-13 갱은 갱 가운데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로스앤젤레스나 롱아일랜드에 있고, 그리고 이제 10,000명 미만이고, 물론 굉장히 잔혹합니다. 자신들 사이에서, 그 싸움에서 정말로 잔혹하게 상대를 살해하고 하는데, 그것은 갱들 사이에서의 그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 사이에서, 남미에서 오는 뭐 이런 그 기반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MS-13의 갱의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은 사실은 사실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NPR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서 전했고, 그런데도 어제도 그 MS-13을 실제보다 굉장히 부풀려서, 전국적으로 10,000명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그 부풀려서 얘기를 했고, 시작해서부터 또 이제 끝났나 싶으면 제가 몇 번인가 세다가 못 셌어요. 세다가 못 세고 그냥 그 보고 듣다가 잠을 자버렸는데 90분이나 연설을 했으니까는요. 계속 반복해서 페이크 뉴스라고 하다가 또 앞에 있는 기자들 가리켜서 당신들 다 페이크 뉴스야, 뭐 가짜 뉴스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존 맥케인이 지금 아픈 사람이잖아요. 암으로. 나이도 많고 이분이 언제 숨질지 모릅니다. 또 존 맥케인 흉내를 내면서 내가 오바마 케어를 그때 싹 없애버릴 수 있었는데 한 명만 없었다면 존 맥케인 하면서 막 그 흉내 내고요.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도 또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5분 전에 봤어요. 유엔에서 인권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공격은 언론 자유 그리고 국제인권에 대해서 명백한 위반이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뉴스가 사람들의 적이다, 애님이다, 디스어니스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를 굉장히 손상시키고 음모 이론을 퍼뜨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도록 하고 저널리스트들을 공격하도록 하고 분노하도록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미디어에서 그 보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보도가 믿지 말아라 하는 그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어제 그 딸 이방카는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마는 엑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때는 완전히 그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는 느껴지지만 no라고 하잖아요. 그 미디어가 사람들의 적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 딸 말 맞지. 딸 아들 틀렸다고 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내 딸 말 맞지 하면서 내 딸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나는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페이크 뉴스 미디어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 페이크 뉴스가 적이라는 것이고 그게 많다는 거고 내 딸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튼 유엔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굉장히 많은 이 부분 뒷부분에 전해드릴까요? 네, 오늘 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설이 하나가 좀 눈에 띄던데요. 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7주일째 지지율이 굉장히 내려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60% 정도 된다고요. 그 갤럽이 보도한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을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 대통령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했더니 아마 안 한 것 같고요. 대통령을 꼭 인터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15일 지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넘버1 이슈가 나한테는 약한 경제에 에너지를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부분이라고 서약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지난 15개월 동안 북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5월 달 이후에 23%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뭐 거의 90%까지 올라갔었던 적도 있죠. 그게 이제 뭐 일자리 별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최저임금 때문에 젊은이들 인기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런 것 실패했고 올해 16.4% 내년에 10.6% 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좀 주춤하면 뒤로 조금 물러났는데도 다른 경제 성장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3.1%에서 2.9% 경제 성장률을 낮춰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 결국은 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달러 이게 이제 10,000원으로 인상되는 이 안은 수정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야당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면서 모든 맨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썼어요.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나갈 때 되니까 다 지지율이 30% 아래였더라 하는 것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신났습니다. 아주 미국 경제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뭐 한 19만 4천 개 정도 7월 달에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 예상을 했었는데 15만 7천 개예요. 거기에는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3.9% 4%에서 내려간 거예요. 0.1%포인트. 18년 사이에 최저치랍니다. 지금 3.9%가 6월 달에 일자리도 지난번에 이제 대강 21만 3천 개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24만 8천 개나 됐더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미국이 뭐 일자리가 좋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요. 기업도 지금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 우리도 당연히 보복한다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반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콩도 수출하자 해서 많게는 9,000%까지 콩 수출이 늘어난 지역도 있고 또 다른 것은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니까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도 연비를 뭘 그렇게 많이 많이 하라고 하고 이제 팍팍 줄여주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선 임금 자체는 시간당 7센트 0.3%가 올라서 현재 중간 임금이 평균은 1시간당 27달러 5센트라는 건데 이게 이거보단 더 올라야지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비슷하게 가려면
3.5% 정도는 올라가야지 되는데 뭐 지난해에 비해서 뭐 2.7% 올라갔다고 하던가요? 그 정도인데 물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물가 오른 거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더 오를 거고요, 당연히. 특히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은 중국 때문에 얼마나 쌌는데 그래서 생활비 오르는 것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임금이 안 오른다.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누가 버는 거야? 누가 벌긴요. 부자들이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경제는 너무나 좋다는데 연방 적자가 너무 크게 늘어나는 게 문제다. 지금 모든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CNBC, NPR 방송, 신문 다 마찬가지인데 왜 연방 적자가 늘어나는가? 기업이 큰 세금을 내는데 기업의 세금을 너무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빨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주 완전한 스톰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수입은 주는데 또 소비는 많이 합니다. 국방 예산 같은 것 엄청 지금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이 아무리 그 밝은 전망을 내놔도 적자가 내년에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마치 정부가 돈은 못 버는데 돈을 낭비하는 가정이다. 말하자면 크레딧 카드 빚을 계속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빚질 때는 이런 때는 이자율도 높아지고 해서 더 나빠지는 거고 경제가 좋아질 때는 항상 그 다음을 위해서 긴축 같은 것도 좀 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 안 됐기 때문에 부시 시절에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웠었던 거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딱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뭔가 좀 모아놓고 해야지 되는데 막고 쓴다는 얘기예요. 소비를 많이 하려면 세금이 많이 거칠 때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 감면을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소비라도 줄여야지 되는데 국방 예산을 너무 크게 늘려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또 빚을 빌릴 때도 돈을 더 많이 들여야지 되고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자동차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전해드려야지 될 내용이 이 내용이죠.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을 보면은 환경 파괴, 연비, 자동차, 트럭, SUV, 운전자 뭐 가스 더 쓰고 오염 더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오바마 시절에 연료 효율성, 연료 경제 표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좀 그 힘을 보탰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동차가 뭐 지구를 너무 덥게 한다던가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야구 게임도 시간을 바꾸고 열사병으로 뭐 35분 이상이 숨지셨고 하는 내용을 미국 언론도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덥고 하는데 원래는 오바마 시절에 2025년까지 자동차 갤런당 50마일 이상 가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동차 업계에서도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미국에서만 팔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계에서 경쟁력 있게 하려면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연비를 높여야지 된다는 것에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2021년까지 37마일로 동결한다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더 나쁜 게 있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주는 스스로 하는 스스로 조금 더 강하게 하잖아요. 다른 주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연비를 더 높여야지 된다든가 이런 규제가 있는데 그것도 연방정부 말 들어라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아무튼 한마디 했던데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그 마시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덥다 이것을 넘어서 가뭄이 대단하죠. 끊임없는 산불, 지금 캘리포니아 오늘의 미국에서 시간이 없어서 전해드리지도 못했어요. 산불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사람도 숨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전례 없는 더위에 대해서는 말도 못합니다. 허리케인, 홍수. 그런데 자동차와 트럭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플랜을 만들었는가? 환경청과 전국 하이웨이 교통안전국에서 만든 건데 환경청장은 아무튼 만들었는데 표준이 낮아야지 그 연비의 표준이 낮아야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자동차를 만들 때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연료 효율성이 높게 하려면은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동차가 비싸면은 바꾸질 못하잖아요. 오래된 자동차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자동차를 싸게 뭐 연비를 낮게 해야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업계에서는 꼭 그렇게 보지도 않죠. 오늘 아침 뭐 NPR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이거는 오일 업계만 좋은 거다. 소비자는 오히려 가솔린 값을 많이 내야지 되니까 가솔린 값이 특히 더 올라갈 때는 더한 거고 자동차 업계도 다른 나라에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수입차에는 관세를 붙인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비쌀 것이고 소비자가 너무 손해다. 대신에 미국에서 그 오일을 많이 써야지 되니까 미국산 자동차로 오일을 많이 써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오일 업계만 좋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자동차 연비 높은 것도 관세를 붙이면 비싸서 또 못 사잖아요. 자동차 비싸서 사람 생명을 못 구한다는 말이 이게 적용이 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제조업체들이 연료 효율성 높은 그런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완전히 그 확보를 해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오바마 시절에 친환경적인 이런 그 자동차를 만드는 게 한 해 두 해 사이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회사들이 다 기술을 확보했는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은 다 썼는데 이제 그걸 못 쓰게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사람은 가둬두고 그리고 굉장히 그 스모기한 그런 공기를 마시게 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 자동차 혁신을 향해서 막 나갈 때 미국인들의 건강과 미국인들의 환경 보호 이런 것은 전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5초 남았으니까 하나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뭐 열흘 사이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와 인터뷰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하고요. 미국 정보국의 국장들은 러시아가 중간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하고 있다. 정보국장도 그렇고 뭐 다른 뭐 국토안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아이다호의 한 마을에 오늘 갑자기 100마리의 염소들이 와서 주변에 뭐죠? 모든 그 풀을, 잔디밭을 모든 것을 다 먹고 갔다고 하거든요. 전부 다 먹고 갔대요. 싹 다 먹고 갔대요. 그래서 트럭이 와서 막 그 염소떼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막 도망가고 했는데 글쎄요. 이 염소떼 100마리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상해 보건데 이쪽 로스앤젤레스 쪽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염소떼들이 잔디 이렇게 뭐 뭔가를 먹도록 하도록 그런 그 프로그램에 속한 염소 아니었을까요? 강혜신